처음 듣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래경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 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한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물러나라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해서 좀 싸우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린지 그선 저기 날뛰지 않고요.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정치 원로라고 표현하시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나 방송계로만 보면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파이팅도 좋으셔서 원로보다는 좀 다른 별칭을 붙여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태 전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로보다는 뭐 고수 같은 게 나을까요? 아이고 뭐 고수는 무슨 고수. 두 분이 가끔 그 방송 이따금씩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뭐 얼마 만에 만나신 건지. 올해 한 달 넘었죠? 예. 한 달까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어디 라디오에서 한번 했고.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이재호 고문과 방송하시면 호흡도 잘 맞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뭐 애들하고 제가 할 수도 없고 좀 그래도 저보다 선배고 또 얘기가 좀 통하니까 편하죠. 제가.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양반이 자당 내에서 상임 고문이지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맞는 진단입니까? 찍혀서 통한다는 거는? 예. 또 오래 아니까. 예. 젊을 때부터. 제 때부터 아니까. 찍혔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 사실이니까. 예, 당의 공식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뭐 반응을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민주당 현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당일에 자진 사퇴를 했고 오늘까지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지금 대표가 그 이래경 씨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래픽 잠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인사 참사가 맞는 것 같다. 전날 저녁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인태 전 의원께서 혹시 그 이래경 씨가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에서 뭐 들으셨거나 뭐 사전에 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거나. 이래경이란 사람은 잘 알지만 아시잖아요. 예. 뭐 또 더군다나 우리 제가 도봉구 국회의원 할 때 쭉 도봉에 살았던 사람이라 잘 알죠. 근데 지금 이 혁신위원장엔 전혀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 사전엔 몰랐고 발표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받았는데 됐다고. 뭐 조금 엉뚱하다 하는 그 느낌은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좀 안 어울린다, 엉뚱하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이게 저 정치 현실에 그게 좀 하고는 좀 잘 이게 이 케미가 안 맞는 친구죠. 이내경이라는 친구가.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만 그 케미가 안 맞는다는 게 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원리주의자 비슷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우리를 까마귀로 봐요. 자기들은 백로라고. 그 조국 교수도 그랬던 사람이고 원래 박원순 시장도 고인이 됐지만은 다 백로과들이. 저는 백로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게 정치권에 와 있는 사람은 권력이나 탐하는 까마귀라고 보던 이제 이런 저는 좀 그거를 이제 반정치주의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이내기라는 친구도 좀 반정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에 와서 뭐 혁신을 한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좀
현실적이겠느냐. 뭐 이제 이런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아까 그 언급하신 그 다른 분들은 물론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당사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말하자면 어떤 이른바 순결주의적인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정치랑 안 맞는다 이질적이다.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하여튼 뭐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좀 안 맞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뭐 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예. 사람은 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당 혁신이라는 건 우선 정치를 좀 해봐야죠. 정치를 해본 사람이고 또 민주당에 오랫동안 그 내려온 그 흐름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좀 소신을 좀 갖고 있대 좀 현실적으로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고 있고 그래야지 그냥 생각만 뭐 무조건 바꾸면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예. 그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좀 어울릴 만한 그 사람이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위인태 전 의원, 혁신위원장으로 적격이다. 근데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좀 정치를 민주당을 잘 알아야 되고 우선 민주당의 인맥관계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잡음이 없잖아요. 누가. 그다음에 정치를 우선 뭘 혁신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지 밖에서 보는 것도 하고 당에서 돌아보면 좀 다르죠. 예.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내경 씨는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혁신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지금 선배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그 당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돈 봉투 사건이 터지고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터지고 하니까 이제 소위 쇄신의총이란 데서 뭐 다급하게 뭘 한다고 그래서 혁신위를 만들자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지명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혁신위를 만들어 본들 사실 혁신을 만들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습을 해야지. 근데 이번에 전 혁신위를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가령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령 뭐 비대위로 바로 가야 된다? 지금 비대위로 바로 가기에는 그럼 원래 대표가 또 사퇴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자녀 임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신임이 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6월 국회 끝나면은 이제 하한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 이제 8월 중순 되면은 결산 심사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하고 하여튼 예산 통과될 때까지는 원내의 시간이라고요. 국회의 시간이라고. 그럼 그때까지는 뭐 큰 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2월 중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은 그때 돌입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가지고는 이제 총선 못 치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 기회를 주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말까지. 예산 끝날 어찌됐건 그 연말까지는 지금 악재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혁신의 모습 최고위원회 있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혁신위원장이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정권을 난 당 대표의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당시 정권을 갖고만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 대표 따로 있고 그 뭐 특별위원회 비슷하게 혁신위원장 있어봤자 그게 되지를 않아죠. 그러니까 저거는 처음부터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혁신위원장을 둔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 의미가 없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거 듣고 와서 또 얘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뭐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뭐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예,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예, 무한 책임이라는 말이 사퇴를 의미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 저 정도 되면 사퇴해야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이 기회에 사퇴하겠다, 막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뭐가 되는 거지. 저래 갖고 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유 전 의원께서는 연말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일단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리더십에 상처는 많이 입었고 특히 이번에 뭐 이 혁신위원장이 상처가 좀 깊다고 봐요. 이번에 그렇더라도 어차피 지금 전 연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리고 이제 국회 시간이에요. 이제 8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그 주고 나서 연말 가서 이재명 얼굴 가지고 선거 못 치르겠다 싶으면은 그건 당원들까지도 이거를 비대위로 가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야지. 아직까지 뭐 이재명 대안이 누가 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당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주류적이라면 그럼 거기서 뭐든지 순리로 가야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두 분 어떤 관점이나 의견이 이 지점에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하고. 크게 엇갈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입니까? 그 선수끼리는 다 알아듣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선수가 아니라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호 고문께서 근데 뭐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되지 않는 듯하면서도 제가 좀 한번. 우리는 남미당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SNS에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교적 명료하게 본인의 역할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 행보를? 뭐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겠죠. 할 텐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77.7%라고 하는 그 역대 그 삼김시대 김대중 총재도 저렇게 득표를 못했었거든요. 당내 경선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리더십에 여러 가지 회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떤 좀 운신의 폭이 있을까요? 당원 뭐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지 뭐 특별한 운신의 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몇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활동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얼마큼 이 국민의 우선 지지를 좀 끌어올리느냐. 주목도를 좀 받고. 그리고 그 좀 당원들로부터도 이낙연 얼굴 가지면은 선거를 치르기 훨씬 그럼 민주당이 좀 승리하는 데 낫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오면 또 역할하는 거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저 이야기는 뭐 정치 다시 하겠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낙연 의원이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지금도 새삼스럽게 뭐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야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은 뭐 이미 총리도 했고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만큼 일 다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또 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래 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 처리되고 나서 본인은 법원 판단을 신속히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후임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 뭐 내정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같은 정부에 있었으니까 장관도 하셨고 당시에 이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을 했고 최근에 뭐 통화하시거나 좀 관련돼서 대화하신 적은 없습니까? 뭐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뭐 친하죠. 뭐 우리 정부 뭐 5년 정부하는 동안에 뭐 그 다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사이인데
아직 뭐 내정된 건 아니고 지금 예. 내정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아들 학폭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내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솔직하게 말해서 청와대에서도 몰랐어요. 그게 알게 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예. 그 처음 알려진 것도 보도가. 그러니까요. 예, 그건 예. 수습이 다 되고 다 끝나고 나서 다음에 그 무슨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인가 뭐 그때는 우리 정부 때가 아니고 예. 우리 정부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수습돼서 넘어갔어. 우리는 잘 몰랐어요. 청와대에서 다 모르고.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나 해서 어제 내가 앙을 올라가면 뭐 그런 것처럼 물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수석들이나 그 실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내가 방송에 나가면 물어볼 텐데 내가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때 알았냐? 왜 된 거냐? 예. 정말로 자기들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 들었지. 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가지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시점은 2011년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동관 씨를 둘러싸고 이제 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그 아들의 학교 폭력,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에서 대변인하고 홍보수석까지 했는데 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제 이건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일단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제가 여쭙고 싶고 또 그게 한번 내가 실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 설이긴 한데 설이죠. 확정이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 그 지금 설로 나도 알고 있는데 설인데 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까? 그 아마 저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수석을 만약에 내정한다면 오히려 지난 그 정부 때 홍보수석도 하고 뭐 언론 특보도 하고 그런 것이 아마 그 유의미하게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그렇죠. 왜 뭐 예. 아무 경험도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라 그런 것을 홍보수석하고 뭐 언론 특보함도 그런 거 다 예. 관계했으니까 내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뭐 원체 가깝게 지내고 뭐 친하게 그러니까 사람 뭐 본인 물론 뭐 아들 문제니까 아버지가 뭐 책임져야지 그야 뭐 아들 문제를 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도리가 아니지. 그러나 그 학폭 문제를 정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수석이 개입했다 뭐 이런 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 아직도 그런 보도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뭐 그래서 아들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통령에서 임명하면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특별히 우리가 뭐 문제를 만들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게 또 사리에 안 맞고 예. 뭐 잘 모르는데 뭘 지금 뭐 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할 거 있느냐. 동의하시는지요? 글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기자 시절부터 워낙 가까웠던 그렇겠네요. 사이죠. 사이인데 뭐 아직도 그 피해 학생들의 참 자식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기 뭐 연좌제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요새는 저렇게 지나서도 학폭이라는 게 워낙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니까 보니까 피해자들 그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뭐 머리를 300번을 뭘 찧었니 어쩌니 그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겠고 그리고 사실 이동관 수석이 경선에도 나와서 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출마를 하려고 직접 정치에 총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선 때. 예. 방통위원장에 그동안 이렇게 그 선거에 나와서 경선에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다른 데 장관으로 어떻게 가려고 다른 자리를 보지 그 방통 그 위원장을 꼭 본인이 그 자리를 그렇게 희망한다고는 들었는데 좀 딴 데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이 보수 정부니까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좀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반론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호 고문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에는 동의가 좀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난 인간적으로 원체 가까운 사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뭐 그걸 개인을 두고 뭐 제가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그건 뭐 내가 참 대답하기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뭐 내 애가 학폭 피해자이긴 한데 그 뭐 아버지가 아들 문제를 모르겠다 하는 거는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긴 한데 글쎄 뭐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말하기가 좀 난감하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내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동관 수석에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는 좋겠어. 총론적으로 이미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 전 의원도 한번 뭐 지켜보죠. 그리고 학폭 문제는 아마도 내정설이 아니라 내정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면 아마도 언론에서 더 많이 보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설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다 이 사안을 다루진 않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만 좀 다루고 있고. 그래도 뭐 그래도 우리도 그 후에 들으니까 그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 그랬더니 지금 두 살이나 친한데 지금 둘이 아주 자주 만나고 뭐 같이 어울리고 뭐 둘은 지금 문제없이 친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당사자 이동관 전 수석이요?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뭐 깊이 뭐 알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아직도 내정된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조금 저 입장에선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한상혁 면직 이동관 내정설 MBC 기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 이어서 이제는 그 KBS 수신료 문제도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KBS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또 저널리즘 공간에서는 다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도 그냥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혀 뭐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 두 분은 뭐 워낙에 원로이자 고수시니까 제가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거 보고 와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공영방송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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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수석께서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방침 이렇게 내리신 건가 보죠? 국민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에 대해서 그냥 브리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핑만 했지 시행할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부처에서 판단하에 그 후속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게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의 대화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지금은 전기요금하고 이게 통합징수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리징수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뭐 지시를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쟁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시행령을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냐 이건 또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법률적인 어떤 논쟁이니까 앞으로 뭐 언론 보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길들이기는 틀림없죠. 그 정부 사장들이 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고 지금 이 방송이고 뭐 다 마음에 안 들겠죠. 지금 정권에서 그건 맞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그 지금 민주당이 또 이거 분리징수 하라고 한때는 그랬고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저 당에서는 또 저걸 그 반대를 했고 나는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자꾸 저러는 모습은 사람들이 좀 창피하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언제는 저거 분리징수 하라고 떠들던 정당이 또 지금은 반대한다고 뭔가 좀 일관성들이 저 당이고 이 당이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 쪽은 한때 분리징수 반대를
징수를 반대하던 정당 아니에요. 예, 그게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 정반대 주장이었죠. 민주당 두 당이. 최고위원회 예. 그거 뭐라고 하나 도청까지 했다가 네. 사고 나고 그랬던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걸 정말로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해서 또 시행령만 고쳐서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다른 수단은 없을 터인데 저는 우선 여야 입장이 바뀐다고 요랬다 저랬다 서로 두 당이 다 저러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지금 언론 길들이기 하는 차원에서 저걸 갑자기 꺼내 든 건 뭐 거의 틀림없다고 여겨지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줘서 그 대비할 수 있는 그거는 좀 대안은 좀 마련하면서 해야 되겠죠. 예.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떤 의견?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좀 곤혹스러운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여당 때 야당 때 당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맨날 다르잖아요. 한 번은 분리징수 하자 했다. 한 번 또 하면 안 된다 했다가 그랬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MBC 무슨 기자 한동훈 수사, 장관 무슨 뭐 개인정보 유출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무슨 기자 압수수색 MBC를 압수수색 한다.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수사가요? 아니면 MBC 측이? 압수수색하는 수사가 MBC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그래서 그 한 1년 전에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인 정보를 유출해갖고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그걸로 이제 피해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뭐 무슨 범죄에 무슨 그 노출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걸 담당 기자가 유출했으면 기자를 불러다 조사를 하면 되지. 그걸 갖고 뭐 MBC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나는 과잉이라고 봐요. 그건 법 적용을 너무 경직되게 하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나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 이 문제는 그 내가 뭐 KBS 와서 이런 이야기 하기 뭐 미안하지만 그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에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다 특히 요즘은 더해.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 게 뭐 볼 게 많잖아요. KBS 안 봐도 뭐 OTT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볼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안 보는데 왜 방송료 수신료 내냐고 그런 이야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뭐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KBS를 수신료를 이번 기회에 분리한다는 거는 국민들 여러분들도 아마 분리한다는 게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적게 내면 좋아하지 누가 뭐 같이 증서하기보다 뭐 분리해서 뭐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하는 게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를 분리한다는 거는 그건 뭐 이번 기회에 뭐 그냥 뭐 나는 그건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너무 공교롭게 되죠. 한상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겹치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지난 정권에 다져져 있는 언론의 체제 자체가 이제 흔들리니까 뭐 야권에서나 또 그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야 언론 길들이기라고 보겠죠.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막 기다 아니다고 말할 거 없이 뭐 언론 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또 정부나 여당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재호 고문의 관점에서는 나는 뭐 그때 나는 이 정권이 언론을 길들일 만한 그런 그 지혜나 힘이 난 있다고 보질 않아요. 하는 걸 보면 하는 게 어설퍼 갖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하고 한상에게 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KBS 수준료 뭐 분리하고 뭐 하고 이렇게 아주 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지. 이 사람들이 지혜 유무를 떠나서 의도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KBS 수신료 관련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인 반론성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용감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KBS 오셔서. 아니, 그래야지 당장 집에 가면 아니 그 다 우리 반대한테 왜 그거 나가서 또 아이락하나 그럼 내가 곤란하지. 예. 사람 근데 사실은 일관돼야지. 통합징수와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해외 사례도 있고 한데 제가 그냥 그거는 이쯤에서 그냥 접는 걸로 하겠고요. 뭐 혹시 뭐 반론이 있습니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요.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한 그 대안은 좀 알겠습니다. KBS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거 예. 갑자기. 잠깐 뭐 아니 당장 그래 갖고 KBS가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뭐 대안은 좀 마련해 놔야지. 예. 참 대안이 아니 그 사찰에 그 돈 그 뭐 출입료 그 안 걷는 것도 정부가 얼마 뭐 500억인가 얼마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하잖아요. 예.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이쯤에서 정리를 좀 참으소. 잠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잠깐 보고 총평 듣고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 연합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국정 지지도가 저렇게 나왔어요. 긍정이 36, 부정이 58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음 것까지 보고 제가 좀 의견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 이 질문을 했더니 연합뉴스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비슷합니다. 5월 조사나 6월 조사나. 이번 조사에서 31.2%,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데요. 33.1%라서 두 정당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흥미로운 지점은 세 번째 걸 볼까요?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 전망, 저게 뭐냐면요.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들. 그랬더니 그때는 또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6월 조사에는 49.8, 거의 한 50% 가까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각 당이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총선 흐름이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좀 꽤 남았긴 합니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거는 각 당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야가 다 여당도 현 여당 지도부 체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 전에 아마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 세워갖고 선거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현 지도부로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전 그래 봅니다. 보고 저 여론조사 저거는 선거 전에 여론조사하면 견제론이 항상 높습니다. 전에도 뭐 항상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항상 정부 견제해야 되는 게 높기는 한데 그러나 현재 여당은 그거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여당은 대통령 지지도가 당선될 때 48%인데 지금 36%면 그 10% 이상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저 지지도 갖고 선거 치르기 어렵죠. 여당 긴장해야죠. 글쎄 뭐 지금 조사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여당은 대통령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고 사람이 확 달라지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돼서 요 근래 보면은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없다. 리더십이 좀 위기다. 그러면 여긴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쪽은 김기현 대표 바꿔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두 당이 다 꼴보기 싫어요. 좀 새로운 참신한 정당들도 나와서 선거가 좀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김종인, 금태섭 두 분이 주재하는 아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거제도가 다당제 가능한 걸로 바뀌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당들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지켜보죠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태 전 의원 두 분과 대화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